여러분은 혹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거나 입맛이 뚝 떨어졌을 때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나 시원한 물에 밥을 말아 부드럽게 넘기는 식사를 생각하실 겁니다.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으로도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속을 덮이는데도 이 말아먹는 밥만큼 우리에게 친숙하고 든든한 음식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식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드럽고 든든하다고 믿었던 그 국밥 한 그릇이 사실은 우리의 위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영양소 흡수를 0%로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무심코 반복했던 습관이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넘어 결국에는 위암의 위험까지 높이는 무서운 방아쇠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소화기내과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우리 몸의 소화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100세까지 쏙쏙, 100세 쏙쏙입니다. 오늘은 왜 국밥과 물의 만밥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3가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현명한 식사법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시며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껄끄러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넘기기 쉬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술술 넘기면 위의 부담도 덜 가고 소화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화는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아주 중요한 탄수화물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밀라아제가 밥의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식을 꼭꼭 씹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물리적인 과정을 넘어 침과 음식을 골고루 섞어 1차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입에서 하는 이 예비 소화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위와 장이 편안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밥이나 물의 만밥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밥알을 하나하나 씹어서 넘깁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국물과 함께 후루룩 소리를 내며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씹는 횟수가 평소의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에 대한 가장 큰 배신입니다. 부드럽게 넘겨주어 위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소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1단계를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모든 부담을 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침의 효소와 만날 기회도 없이 제대로 으깨지지도 않은 거대한 밥알 덩어리들이 그대로 위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의 위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음식물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위산과 소화효소를 쥐어짜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위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고 위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침은 음식물만 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같은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어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들을
1차적으로 살균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씹는 과정 없이 음식을 삼키면 이런 유해 세균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곧바로 위와 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무서운 함정, 이제는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고 기력이 없을 때 우리는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국물이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그 국물이 오히려 우리 몸의 소화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위 속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강력한 산성 물질인 염산이 주성분입니다. 그 농도가 얼마나 강한지 쇠못도 녹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토록 강력한 위산이 우리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에서 놓친 유해 세균들을 완벽하게 살균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산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입니다. 둘째, 단백질분해 효소인 펩신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펩신은 강력한 산성 환경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특히 밥을 국물이나 물에 말아서 다량의 수분을 함께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잘 타고 있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국물과 물이 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정성껏 분비되었던 위산을 그대로 희석시켜 버립니다. 강력한 염산이 힘없는 묽은 염산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산의 농도가 옅어지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살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산의 방어벽이 무력화되면서 음식물에 섞여 있던 각종 유해 세균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산이 옅어지면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은 거의 작동을 멈춥니다. 결국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 덩어리들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국물에 말아먹는 순간 영양소 0%의 맹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든든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영양소 도둑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밥을 말아먹는 습관의 마지막 오해는 이것이 보양식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위암의 위험을 극적으로 높이는 최악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보양식이 아니라 위암 유발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나트륨입니다. 대부분의 국물 요리는 우리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을 정도로 매우 짭니다. 특히 국에 밥을 말면 맨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위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짠 음식이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온도입니다. 우리는 특히 뜨끈한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뜨거운 상태로 먹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은 식도암뿐만 아니라 위 점막에도 화상을 입히고 손상을 줍니다. 이 손상된 점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세포 변이가 일어나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우리가 과식을 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음식을 씹는 횟수와 식사 시간을 통해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말아먹으면 씹는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식사 시간이 매우 짧아집니다. 그 결과 위는 이미 가득 찼는데도 뇌는 아직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밥과 국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식은 위에 물리적인 부담을 주고 만성적인 위장 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리하자면 씹음 생략, 소화의 기석, 고염분, 고온, 과식이라는 위암을 유발하는 5대 최악의 조건이 모두 모여있는 음식이 바로 우리가 보양식이라 믿었던 국밥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국밥과 물의 만밥에 숨겨진 3가지 치명적인 오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위험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간단하며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인 밥상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따로 국밥의 지혜입니다.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따로 드십시오.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밥의 단맛을 충분히 느낀 뒤에 삼키십시오. 그리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입가심으로 한두 숟갈만 떠먹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식사 중에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 조금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충격적이고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즐겨왔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 나의 작은 숟가락질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넘기는 그 한 숟갈이 10년, 20년 뒤 나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밥을 국에 마는 대신 밥 한 숟갈, 반찬 한 점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백세 쏙쏙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식사가 몸과 마음을 살리는 건강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백세 쏙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